안녕하세요. 사이드 잡스 한수아입니다. 우리가 파워포인트 작업을 잘 한다 라고 할 때 흔히 디자인 측면을 먼저 떠올립니다. 예쁘고 화려한 PPT 슬라이드를 찾죠. 하지만 막상 회사 실무에서 사용되는 PPT를 보면 디자인이 무척 담백합니다. 컬러풀하고 아름다운 디자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구조화하여 제대로 강조하고 전달하느냐의 여부죠. 이를 위한 파워포인트 스킬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 책 나도 잘하고 싶다 파워포인트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이면 충분하고도 남죠. 이번 영상에서는 파워포인트 강의 수강생분이 주신 질문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PPT로 보고서를 쓴다면 많은 데이터들을 시각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이 예시처럼 데이터들이 여럿이고 이 중 일부의 데이터 값이 다른 데이터에 비해 매우 큰 경우가 있죠. 이 경우 그대로 차트로 만들면 다른 데이터들이 묻혀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해보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차트 시각화 예시를 살펴보고 이어서 만드는 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데이터를 그대로 차트로 만들어 본 예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가로막대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차트를 보면 키워드 C와 키워드 D의 검색량 값이 많기 때문에 다른 키워드들의 막대들이 전부 다 묻혀서 제대로 눈에 띄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강조하고 싶은 바가 키워드 C와 키워드 D의 검색량이 압도적이다 라는 것이라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도 상관은 없죠. 하지만 나머지 키워드가 너무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가로막대 차트를 쓸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로막대 차트를 쓰는 상황은요, 보통 순위를 표시할 때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에서 만드니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키워드 C였습니다. 키워드 C는 현재 이 데이터 중 가장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입니다. 즉 순위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로막대 차트를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차트화하기 전에 키워드의 순서를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이 순위의 속성을 조금 더 부각하기 위하여 저는 검색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이 키워드의 순서를 재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보다 순위의 느낌이 확 나죠. 그리고 1위, 2위, 3위가 가장 많은 검색량을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1위가 압도적이라는 느낌이 조금 더 부각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1위, 2위의 데이터 값에 압도되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나머지 키워드들을 조금 더 부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데이터 값을 임의로 조정하여 나머지 키워드의 막대 크기를 조금 더 키우고 물결 표시나 아니면 중간에 빗금 표시를 넣어서 이 데이터가 중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본다면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이 슬라이드의 핵심 메시지인 키워드 C의 막대만 색상을 변경하고 색상 변화와 볼드 효과를 넣어서 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다른 막대 차트와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첫 번째 막대와 디자인상의 차별화가 적용되어 주목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백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예제를 같이 한번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차트화할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실무에서는 차트화하고자 하는 데이터 값이 엑셀 등에 정리가 되어 있겠죠. 저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차트를 만들 겁니다. 페이지 안에 차트를 삽입하는 것이죠. 파워포인트의 디자인을 구성하는 모든 개체는 리본 메뉴 상단에 삽입 탭에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시고 하위 메뉴를 보시면 차트가 있죠. 차트 버튼을 클릭하면 파워포인트가 제공하는 다양한 차트 유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가로막대형을 만들 겁니다. 첫 번째 묶은 가로막대형을 선택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차트가 나타나고 데이터 값을 넣을 수 있는 엑셀 창이 따로 뜨게 됩니다. 이 엑셀 창에 저희가 차트화할 데이터 값을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드래그 해서요. 컨트롤 C 복사죠. 그 다음에 여기 항목부터 해서 컨트롤 V 이렇게 넣으면은 자동으로 데이터 값이 들어가는데요. 적용되어 있는
폰트 같은 것들이 따라왔네요. 좀 보기 어려우니 여기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다른 곳에 클릭하지 않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붙여넣기 옵션을 보실 수 있거든요. 붙여넣기 옵션을 클릭한 다음 여기 주변 서식에 맞추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변 서식에 맞춰서 기본적인 포맷으로 데이터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계열 2와 계열 3은 필요 없으므로 쭉 드래그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 지워주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조그맣게 보이는 프레임을 쭉 드래그를 해서 차트화하기 원하는 계열 1까지로 이렇게 좁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좁혀주면요, 자동으로 이 변화들이 차트에 반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예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대로 차트화를 하게 되면 순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가 아래서부터 이렇게 쭉 나열되게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값이 많은 순으로 서열화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를 붙여 넣었다면 여기서 쭉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정렬에서요, 사용자 지정 정렬을 선택하십니다. 정렬 기준을 선택해 줄 건데 저희는 검색량, 즉 이 숫자 값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것이기 때문에 클릭을 해서 계열 1을 선택합니다. 자, 셀 값으로 되어 있죠. 정렬 기준의 숫자 값을 이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렬은 내림차순을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확인을 딱 눌러주시면 숫자 값에 맞게 정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엑셀 창을 닫아주시고요. 차트 모양을 보니까 순서가 아래서부터 정렬이 되어 있죠. 이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먼저 이 차트에서 키워드 C, 키워드 D라고 되어 있는 세로축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시고 축 서식을 눌러주세요. 축 서식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항목을 거꾸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딱 해주시면요, 아주 간단하게 순서를 반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차트 디자인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또 염두에 두실 부분은요, 불필요한 디자인들을 지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각하고자 하는 부분에 주목도가 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이러한 세로선 같은 요소들은 전부 다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 키 등을 눌러서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데이터 값도 지워버리세요. 이거보다 그냥 옆에 레이블로 표시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지우시고 계열 1 이런 것도 지울 겁니다. 그 다음에 차트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원하는 크기로 맞춰줍니다. 모서리를 드래그하면은 개체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죠.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놓으셨다면 지금은 이 막대가 너무 가늘죠. 조금 비리비리한 느낌이니까 막대의 크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를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또 클릭하시고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누르면 창 오른쪽에 우리가 선택한 데이터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메뉴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간격 너비의 숫자를 줄이시면 간격 너비가 좁아지며 그 좁아진 만큼 막대가 통통해지게 됩니다. 대략 한 50 정도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막대가 통통해지죠. 너무 뚱뚱한가요? 그러면은 적당히 보시면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막대의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를 클릭하신 다음에요, 홈 탭에서 도형 채우기,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선호하는 노란색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이렇게 홈 탭에서 하셔도 되고요. 이왕 열어둔 데이터 계열 서식 옵션 창이니까 페인트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채우기에서 단색 채우기 색상을 선택하는 방식으로도 색상을 변경하실 수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목표 예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형태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죠. 보면은 이 항목들이 보다 또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폰트를 바꾸시면 되는데요. 여기 바꾸고자 하는 축 이름을 클릭하시고 폰트를 변경하시거나 텍스트 크기를 키우시면 됩니다. 저는 텍스트 크기를 약간 키우고 볼드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조금 깨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텍스트 윤곽선 표시를 넣어서 텍스트를 깨끗하게 마감하겠습니다. 축서식에서 텍스트 옵션 누르시고 텍스트 윤곽선 실선을 투명도 100%까지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를 모니터 화면에서 표현할 때 텍스트가 보다 유려한 디자인으로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완성 예제를 보면 막대 그래프의 오른쪽 끝에 구체적인 데이터 값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해주는 편이
직관적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시스 페이지로 돌아오신 다음에 차트를 클릭하시고요. 리본 메뉴 상단에 차트 디자인을 누르시고 왼쪽 가장 끝에 보시면 차트 요소 추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차트 요소 추가 누르시고요. 데이터 레이블 항목이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데이터 레이블에서 데이터 값의 위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바깥쪽 끝에를 선택할 겁니다. 바깥쪽 끝에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막대 그래프의 끝에 이 해당 막대의 구체적인 데이터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역시 데이터 값도 클릭하신 다음에 텍스트 옵션 들어가셔서 텍스트 윤곽선, 실선, 투명도 100%를 주시면 보다 깨끗해집니다. 조금 키워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데이터 값이 조금 더 잘 보이겠죠. 우리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는데 이 강좌를 시작한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너무 큰 값 때문에 다른 막대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오늘 강좌를 시작을 했죠. 기본 차트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른 키워드들의 막대를 조금 키워주시려면 약간의 트릭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차트 모양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키워드 C와 키워드 D의 데이터 값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데이터 편집을 누르시면 아까 데이터를 넣었던 엑셀 창이 다시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값 자체를 그냥 조작해 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42만 정도를 넣어볼게요. 42만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39만 정도를 넣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1, 2, 3위의 데이터가 조절되는 만큼 여기 나머지 막대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조정을 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 임의로 더 줄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15만, 10만, 그 다음에 한 8만 정도로 할까요? 8만 정도. 이렇게 임의로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8만이라고 하니까 너무 차이가 안 나네요. 한 12만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표시가 됐죠. 이 물결 표시 같은 부분을 이렇게 삽입을 하는 겁니다. 물결 표시 넣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물결을 이렇게 막대 중간에 넣어주시면 이 막대가 풀 사이즈가 아니라 너무 길어서 중간에 생략했습니다 라는 표시를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이 데이터 레이블 값입니다. 임의로 입력한 값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원래 원본 데이터 값이 왜곡되어 버렸죠. 이것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별도의 텍스트 상자를 하나 생성해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세 개의 데이터 레이블 값을 지워버리겠습니다. 차트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특정 영역만 선택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차트 영역 중에 이 데이터 레이블 값을 한 번 클릭하면 같은 속성에 있는 구성 요소들이 모두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때 다시 한번 클릭하면요. 내가 딱 잡고자 하는 이 항목만 선택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개체만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 값이 해당 막대 것만 지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워버리는 겁니다. 자, 문제가 되는 항목의 데이터 값을 지우셨다면요. 리본 메뉴 삽입 탭을 클릭하시고 텍스트 상자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쭉 텍스트 상자를 만드시고요. 우리가 넣고자 하는 데이터 값을 가져와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항목은 345만 7,200이었어요. 별도의 텍스트 상자를 생성하여 레이블 값을 넣으셨다면 다른 막대 차트의 레이블 값과 텍스트 포맷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폰트 크기는 14였죠? 14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적당히 위치를 잡아주시고 텍스트 상자 크기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D 복제 단축키를 누르시고 또 위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또 복제 단축키 눌러서 하나 더 생성하신 다음에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데이터 레이블과 별개의 텍스트 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의 값을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원본 데이터 값을 이렇게 쭉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C 누르시고 컨트롤 V 누르신 다음에 이때도 붙여놓기 옵션에서 텍스트만 유지를 하시면 이 해당 텍스트 상자의 포맷에 맞추어 붙여넣기 된 텍스트의 모양도 바뀌게 됩니다. 동일하게 세 번째 키워드 B 항목도 검색량 데이터를 쭉 긁어 오셔서요.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텍스트만 유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키워드 C의 막대만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C 막대를 한 번 클릭하시면 다른 막대도 일괄 선택이 되죠.
이때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면 내가 바꾸고자 하는 키워드 C의 막대만 단일 선택이 됩니다. 이때 리본 메뉴 홈 탭 도형 채우기에서 원하는 색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죠. 그러면 대체 물결 표시는 어떻게 만드나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강좌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삽입에서요, 도형을 선택하시는데요. 도형에서 하단에 보시면 별 및 현수막이라는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서요, 가장 끝에 보시면 이중 물결이라는 모양이 있어요. 이중 물결을 클릭하시고 적당히 물결 모양이 되게 하나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하면 복제가 되죠. 옆에 딱 붙여주세요. 붙여주시고 선택을 해서 도형 서식에서 맞춤, 위쪽 맞춤을 통해서 정렬도 딱 해줍니다.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를 해볼까요? 도형 채우기는 흰색으로 채울게요. 흰색으로 채우고 도형 윤곽선은 회색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두 도형이 각각의 도형이죠.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 도형 서식에서 왼쪽을 보시면 도형 병합 메뉴가 있습니다. 도형 병합 클릭하신 다음에 통합을 하면 선택한 두 개의 객체가 하나의 객체로 합쳐지게 됩니다. 통합 눌러보시면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의 물결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형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도 선으로 닫혀 있어요. 만약에 이 원본 예시처럼 끝에 부분들의 색을 없애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 이 물결 도형을 이미지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미지로 바꾸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합쳐진 도형 객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를 누르시면 복제가 됩니다. 이때 컨트롤 V를 누르시면 붙여넣기가 되고요. 붙여넣었을 때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붙여넣기 옵션이 있는데요. 붙여넣기 옵션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림을 선택하시면 이게 도형이 아닌 이미지로 속성이 변화가 됩니다. 이미지로 속성이 변했다면 잠깐 키우신 다음에 그림 서식에서 자르기를 선택하시고요. 왼쪽과 오른쪽을 조금씩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트여 있는 모양의 물결이 생성이 되게 되죠. 원하시는 부분에 쭉 회전을 돌려서 맞춰주신 다음에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배치해 주시고 선을 맞춰주시면 되죠. 그런데 이 물결 모양이 보기에는 조금 더 좋기는 한데 방금 전에 보셨듯이 만들기가 조금 번거로워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추천드리는 것은 이런 모양입니다. 그냥 단순한 사선 형태죠. 자, 사선 형태 만드는 법까지 하나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 삽입에서요, 도형 넣으시고 이번에는 기본 도형에서 평행 사변형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쭉 드래그 하시고 적당히 기울기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역시 도형 채우기는 흰색, 도형 윤곽선은 진한 회색에서 넣어주시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도형 서식을 누르시면 여기 오른쪽 같은 창이 뜨게 돼요. 여기서 너비도 조금 더 굵게 바꿔줍니다. 마찬가지로 위와 아래를 트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시려면 컨트롤 C 누르시고 컨트롤 V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붙여넣기 옵션에서 그림을 선택해서 이미지로 바꿔주시고 리본 메뉴 그림 서식에서 자르기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위에 부분 조금 삭제, 아래 부분 조금 자르기 이렇게 하셔서 빗금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당히 크기를 조정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조금 복잡하던 데이터를 훌륭하게 차트로 시각화해 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하는지 명확하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의 아이디어와 메시지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파워포인트 스킬은 초보자를 위한 PPT 교재 나도 잘하고 싶다 파워포인트를 참고해 주시면 쉽게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독학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매달 온라인 스터디도 운영 중이니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과 영상이 여러분들이 회사 안에서의 자신감, 회사 밖에서의 자유를 만들어 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